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난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강이죠. 이제는 4강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난이 좀 감이 잡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궁금증도 또 생기기 시작하고, 과연 오늘은 이제 비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비료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천연 비료가 좋은지 화학 비료가 좋은지, 언제 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면이 먹을 것이냐 키우는 것이냐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천연 비료를 쓰냐 뭘 쓰냐. 근데 제가 만약에 먹을 거라면, 그죠? 제가 먹는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라면 될 수 있으면 화학 비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쓰지만 유기질 비료 쪽으로 천연 비료를 좀 더 쓸 것이고, 식물을 재배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비료를 화학 비료가 됐든 천연 비료가 됐든 비료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환경이 온실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좀 빛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키우는 온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로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말씀을 드리는데, 비료가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종류가 유기질 비료, 천연 비료, 또 뭐 화학 비료, 또 비료 중에서도 뭐 NPK가 아시죠? NPK 모르세요? 비료 하면 무조건 써 있는 게 있어요. NPK. 보통 비료가 16개가 있는데 종류가, NPK는 필수,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질소는 보통 우리가 생장하는 거죠. 질소가 많으면 잎이 진해지고 잘 자라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질소 비율이 많으면 우리가 벼가 넘어진다 그러죠. 도복된다 그러죠. 그게 웃자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죠? 인산이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좀 단단하게 크기도 하지만, 이게 보통 이게 단단하게 크는 정도보다 더 벗어나면 짜분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납작해지는 거야. 잎이 못 자라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칼륨은 주로 이제 뿌리 쪽의 기능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난을 평생 키우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중간, 인산이 조금 높은 걸 쓰시라고 합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고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소가 많으면 겉으로 볼 땐 잘 자라 보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웃자라죠. 흔히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은 허우된 멀쩡한데 애들이 뼈가 약하고 약하다는 표현을 하듯이 식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병에 잘 걸릴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곰팡이에 걸려서 확 죽는 경우도 생기고 식물 본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비료를 줄 때 뿌리에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잎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잎으로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 우리가 비료를 주는데 물을 타서 주는 비료를 물을 많이 타서 주잖아요. 그래서 물을 타서 주면 물에다 비료를 타서 화분에다 담그든가 화분에다 부어주는 걸 우리가 관비라고 합니다. 관주할 때 주는 비료라 해서 관비라고 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나 급할 때 뿌리가 없거나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옆면10이라고 해서 이런 스프레이통에다가 타서 윗면 아니라 그랬죠. 뒷면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옆면10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언제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그럼 비료를 천배를 타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화학이 많이 발달하고 비료가 발달하면서 비료에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비료들이 나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완효성 비료라고도 하고 완효성 코팅 비료라고도 합니다. 국내산부터 수입산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비료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완효성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굵은 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비료를 코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비료
안에 이렇게 기름막 같이 코팅이 돼 있죠. 코팅이 돼 있고 그 안에 비료가 들어 있어요. 물을 주면 비료가 나온다. 간단하죠. 비료가 나오고 물이 들어가고 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월수가 3, 4개월짜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비료는 어느 시기에 주는 게 좋냐? 봄철에 주는 게 좋죠. 그 겨울철에는 보통 비료 주지 말라고 하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비료를 우리가 주는 시기는 지금쯤 3월에서 4월, 5월 사이에 비료를 주면 좋은데 가정은 될 수 있으면 6개월이나 1년짜리를 쓰시는 게 좋다. 왜냐면 녹는 속도가 아주 더 서서히 녹기 때문에 큰 해를 안 입잖아요. 비료 해를 안 입죠. 그래서 올려놓는데 그럼 그런 비료는 어떻게 올려놓냐? 그러면 보통 그 어느 정도 양을 올려놓냐 하면 이렇게 화분이 있죠. 이게 화분이 한 12.5cm,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화분에다가 1년짜리 비료든 6개월짜리 비료를 올려놓을 때 보통은 비료회사에서는 20알, 30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상업적으로 키울 때는 많이 올립니다. 빨리 키워야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반려식물로서 단단하게 서서히 키우려면 너무나 많은 비료는 필요가 없고요. 그거의 반. 그래서 이 정도면 10알 정도에서 끝나면 됩니다. 10알 정도 충분합니다. 10알을 주는데 이거를 한 군데 이렇게 다 주진 않겠죠. 여러 군데 뿌리하고 새순하고 먼 곳에다 이렇게 흩어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려주면 끝.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비료라면 또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흩어 뿌려주는 게 비료는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렇게 비료 주면 비료 안 주고도 안심할 수 있는데 그럼 난초에서 근데 내가 좀 더 꽃을 이쁘게 피우고 색깔을 좀 좋게 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인산질이 조금 높은 거 있죠. 보통 우리가 1대 3대 2, 10, 30, 20. 그래서 보통 오면 6대 7대 이렇게 나와서 인산이 조금 높은 비료를 이미 올려놨잖아요. 비료를요. 올려놨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스프레이 통에다가 그 녹는 비료를 넣어서 그는 보통 액비로 돼 있는 비료도 있고요. 가루로 돼 있는 비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타서 흔든 다음에 잎 뒷면에다 뿌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3회에서 4회 정도 뿌리면 꽃이 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료를 쓰고 나는 천연 비료를 좀 쓰고 싶고 집에 있는 비료를 쓰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한테 정확하게 그걸 넣어서 얼마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좋은 건 압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천연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MSG 조미료를 쓰면 좋다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야 지금 비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써. 하지만 아미노산 계열이기 때문에 써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단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같이 쓰면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숫대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커다란 물통을 하나를 갖고 오시고 거기에다가 녹차 있죠. 그걸 하나 탁 넣고 해가 끼치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먹다 남은 레몬이나 오렌지, 귤 껍질을 짜서 쭉 넣으면 그게 인성분이 있고 그래서 개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짜서 넣고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사실은 바나나 껍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바나나 껍질 하나 딱 집어넣어 놓고 냉장고에 놔둔 다음에 그걸 원액으로 쓰면 벌레가 또 생겨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넣어갖고 흐리게 타서 비율 별로 상관없어요. 타서 넣고 그다음 미원 조금 넣어서 휘휘 저어서 식물한테 주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만 줘도 충분히 식물이 자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난한테도 당연히 좋죠. 난한테도 좋지만 집에서 키우는 야채나 채소 주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은 미원을 쓰시지 말라고. 제가 어느 날 수업을 했는데 미원을 쓰면 좋다 그래서 한 교장 선생님이 미원을 써서 너무 좋았는데 1년 뒤에 만났어요. 죽었대요, 식물이. 제가 미원을 썼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미원통하고 맛소금통을 바꿨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미원하고 맛소금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천연 비료는 제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천연 뭐 양파 껍데기 이거 써보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아예 다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토양, 바깥에 있는 야생의 토양은 부식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난이라는 거는 특수한 수태나 바크나 이런 것들을 써서 몇 년을 써야 되는데 썩지 않은 비료나 천연 비료라고 주면 식재가 썩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다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연 비료는 계속해서 썼을 때 갑자기 효과가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식물을 키웠는데 화학 비료가 좀 좋다 그래갖고 화학 비료를 많이 주면 갑자기 확 커지면 식물에 문제가 생겨요. 식물은 식물다워야 돼요. 반려식물은 한 번에 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커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그죠? 그래서 웃자람이나 아니면 본연의 모습을 없애지 않고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료는 많이는 절대 쓰지 않고, 그죠? 그때 필요할 때 쓰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완효성 코팅 비료 매달 정도 올려놓고 키우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오늘은 건강한 비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